안녕하십니까, 김반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번데기에 도전하는 외국인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번데기를 괴기스럽고 이상한 음식으로 설정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발음은 다 이렇습니다. 오바이트 하고 비명 지르고 사실 요 녀석이 좀 비주얼이 좀 먹는 거를 보기엔 좀 그렇긴 하죠. 식감도 씹으면 안에서 톡 터지면서 국물도 튀어나오고.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은 뭐 번데기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특히 여성, 어린이, 젊은 층 사람들은 뭐 번데기를 거의 입에 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번데기 먹으면 이제 아저씨 느낌만 나고 좀 일반적인 음식으로 보기엔 점점 먹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아저씨들 말고는. 저도 어릴 때 장터에서 먹던 기억 외에는 뭐 성인 돼서 언제 먹어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번데기는 노예가 뽕잎을 열심히 먹고 자라서 대략 한 1500에서 1700m 씨를 토해서 꼬치를 두르고 그 꼬치 안에서 번데기가 된 거죠. 이 꼬치를 삶아서 씨를 뽑아낸 것이 실크의 원사인 명주실이 되고요. 그 꼬치 안에 잠들어 있던 번데기를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겁니다. 참으로 아낌없이 주는 노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번데기를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번데기는 성분이 8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소고기보다 무려 4배나 높은 단백질을 농축하고 있다는 거죠. 올레산, 리노산, 레시틴, 비타민 B, B1, B6 그리고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폐, 면역력, 호르몬을 지키는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합니다. 기력 보충뿐만 아니라 뇌신경세포 또 뇌조직 발달에도 그렇게 도움이 돼서 성장기 어린이 아이들 두뇌 활동에도 좋고 노인 치매 예방에도 그냥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제거에도 효과가 그렇게 좋아서 동맥경화,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요. 항체 호르몬이나 생식 호르몬 활성화에도 그렇게 도움이 돼서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좋다고 합니다. 당연히 남성 정력 강화에도 그냥 효과가 그냥 끝내주겠죠. 어쩐지 이번 촬영하고 나서 그냥 울끔불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식재료가 이 괴기스러운 음식 취급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번데기를 세계 각국의 조리법으로 한번 조리해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솔직히 그냥 쪄먹거나 기껏해야 볶거나 탕으로 먹는 정도? 레시피가 서너 개밖에 없는 것 같죠?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 번데기를 맛있게 조리해서 이 여인들에게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과연 이 여인들이 번데기를 맛있게 먹을지 아니면 다른 동영상들처럼 기겁을 할지 다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그리고 세계 각국에 계신 번데기 먹고 이렇게 오바이트하고 비명 지르셨던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똑같이 조리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오바이트하거나 비명 지를 일 없이 맛있게 번데기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일단 번데기를 대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격도 생각외로 정말 싸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4kg에 14,000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요. 280g들이 통조림이 1,200원이 채 안됩니다. 우선 번데기의 제일 큰 문제점은 비주얼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식자재와는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씹으면 안에서 톡 터지는 그 식감, 그 익숙하지 않은 그 고소한 향. 저야 어릴 때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겠지만 첫 경험 때는 무척 힘들겠죠. 오늘은 이 번데기의 식자재로서 이 핸디캡을 극복하는 중점을 두고 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김밥을 한번 해봤습니다. 번데기를 감추기에는 아주 최적의 음식이라고 봅니다. 그냥 김밥도 아니고요. 광장시장의 명물 마약김밥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밥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갖춘 완벽식품이긴 하지만 집에서 해먹기에 정말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옛날에도 소풍, 운동회 아니면 잔치날에나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죠. 그래서 마약김밥으로 준비했습니다. 해먹기도 간편하고 손도 많이 안 가고 맛은 소스만 준비되면 그냥 끝장이죠. 정말 맛있는 마약김밥. 번데기의 비주얼을 가리기도 좋고 매력적인 소스 맛에 번데기 특유의 냄새도 충분히 가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우선 소스 먼저 가보겠습니다. 설탕, 식초, 물, 간장, 연겨자 요것만 준비해서 섞어주시면 끊을 수 없는 이 마약 소스가 되는 거죠. 김밥만 찍어 드시지 말고 몸에 좋은데 그냥 먹기 힘든 갖가지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저도 남은 소스로 양배추 찍어 먹었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생양배추를 그냥 4분의 1통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 겨자를 다 풀어주면 간단하게 소스는 끝. 자, 그리고 김 준비합니다. 김밥용 김 4분의 1 조각을 내서 미니 김밥으로 만들 겁니다. 밥도 준비해야겠죠. 자, 맛소금으로 간하시고 참기름이랑 깨소금 추가하시면 이 밥만 먹어도 맛있어. 김밥에서는 밥이 제일 중요합니다. 밥이 간이 잘 돼야 아무거나 넣고 먹어도 맛있고 김밥 안에 다른 재료들하고 밸런스도 잘 맞죠. 그리고 밥을 잘 비벼줍니다. 밥이 뭉치거나 떡지지 않도록 주걱으로만 꼭꼭 누르거나 손에 힘줘서 주무르지 마시고 그냥 잘 섞는 기본으로 가볍게 비벼줍니다. 김밥에 들어갈 재료는 취향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슈퍼에 있는 단무지, 우엉 세트만 있으면 그냥 집에 있는 아무 밑반찬이나 넣고 그냥 마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에겐 마약 소스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김밥에 소세지 빠지면 좀 섭섭하죠. 자, 어릴 때 엄마가 말하던 김밥 안에 꼭 들어가 있던 옛날 소세지. 뭐 별것도 아니고 맛도 딱히 뭐 어떤 맛인지 강한 인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놈만 보면 괜히 반가워요. 그죠? 자,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레임이나 소풍 가기 며칠 전부터 기다려서 엄마가 손수 싸준 김밥에 대한 기대. 뭐 요런 추억들이 요 옛날 소세지만 보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일반 김밥용 단무지는 꼬마 김밥에게 너무 크니까 그 세로로 절반 잘라서 쓰겠습니다. 그대로 쓰면 뭐 맛의 밸런스가 조금 안 맞게 되니까 뭐 단무지의 짠맛을 너무 사랑하는 매니아가 아니라면 그냥 반만 쓰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당근과 소세지는 볶아주시고요. 항상 채소류는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물 빠지기 전까지 살짝만 볶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데기를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일단 톡 터지는 식감은 번데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 말고는 다들 싫어하니까 손을 한번 짜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 마늘, 생강, 삼형제를 넣고 기름을 내서 번데기를 볶아줬습니다. 당연히 번데기 특유의 향은 많이 감소됐겠죠. 언제나 뭔가를 볶기 전에는 이 파, 마늘, 생강, 삼형제로 시작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번데기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다져줬습니다. 그냥 원형대로 번데기를 싸게 되면 쉽게 노출도 되고 또 몇 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비주얼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번데기가 밥이랑 맛이 조화가 맞을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부터 김밥을 말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김밥에는 단무지 우엉을 기본으로 넣고 한 가지 재료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당근이 들어간 야채김밥, 소세지 들어간 소세지김밥, 소고기밥, 오징어채김밥, 그리고 번데기 김밥. 번데기는 정말 듬뿍 담았습니다. 누가 먹게 될지 또 반응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번데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꼭 해보십시오. 정말 다른 김밥처럼 손이 많이 가서 번거롭지도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애들 학교 갔다 돌아오기 전에 준비해 두시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애들이. 또 마약김밥 먹으러 광장시장까지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정 귀찮으면 소스라도 만들어서 몰아서 한번 찍어 드세요. 다른 김밥들도 먹고 싶었지만 일단은 번데기 김밥을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약 소스 찍고 보이십니까? 이 번데기가 정말 처음 먹어보는 김밥 맛이고요. 그런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맛있는 재료 많은데 뭐 굳이 번데기를 김밥 재료로 넣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확실히 나쁘지 않은 맛입니다. 번데기의 고소함이 참기름 향과 잘 어우러지고요. 단무지의 짠맛이 적절히 맛을 내서 뭐 상당히 나쁘지 않은 조합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마약 소스 찍으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 가지 김밥을 찾아 헤매는 김밥 매니아거나 뭐 번데기를 색다르게 맛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뭐 꼭 한번 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리 들어가기 전에 번데기의 다른 식감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번데기는 일단 다 튀겨봤습니다. 원래는 번데기의 비주얼을 감추기 위해서 이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려고 했는데 이 번데기 표면이 아주 미끄럽고 기름 져가지고 튀김옷을 입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넣고 그냥 튀겨봤습니다. 결과는 좀 놀라웠습니다. 일단 번데기의 그 물컹한 식감은 많이 없어졌고요. 바삭까지는 아니지만 뭐 촉촉한 쿠키 정도? 뭐 그 정도 식감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번데기 본연의 이 고소함도 약간 변형이 돼서 뭐 또 다른 좀 다른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튀겨보세요. 자, 이번에는 에그월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부 구간은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진행을 해서 보조 카메라 영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초보라 서툴러서. 취향 따라 밑장 식빵에는 뭐 과일잼 발라 드셔도 좋고요. 저는 단순하게 흑설탕에 시나몬, 즉 계피를 추가해서 발랐습니다. 최소한 계피 흑설탕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는 빵을 잘 먹는 편은 아니지만 뭐 시나몬 향이 들어간 빵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특히 우유나 밀크티랑 곁들이면 입안에서 그냥 죽죠. 자, 윗장의 식빵은 적당한 크기의 컵을 찾아서 구멍을 내줍니다. 빵에 흑설탕을 깔고 그 위에 번데기 한 움큼을 잡아서 깔았습니다. 취향에 따라 베이컨이나 뭐 얇은 햄 추가해도 좋고요. 그 위에 체다 치즈 한 장 올리고요. 그 위에 다시 구멍 낸 식빵을 위에 얹습니다. 자, 구멍에 계란 하나 올리고요. 소금 한 꼬집으로 간하고 후추도 약간 뿌려줍니다. 저는 바질을 좋아해서 바질도 뿌렸고요. 뭐 파즐이나 로즈마리 뭐 취향 따라 향료 약간 추가해주면 좀 더 고급져 보이겠죠? 자, 포크로 노른자는 2번 정도 찔러주세요. 터트리지는 마시고. 그리고 에어프라이기에 180도 13분 세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데기 에그월 토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왼쪽은 번데기가 들어간 것이고요. 자, 오른쪽은 번데기가 없습니다. 요놈은 브런치로 때우기 아주 딱이죠. 자, 오른쪽은 에어프라이기에 구웠고요. 자, 왼쪽은 토스터기에서 구웠습니다. 너무 바삭한 건 싫고 또 빵이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토스터기나 후라이팬에서 구울 것을 추천합니다. 후라이팬에서 구우시려면 뚜껑을 닫아줘야겠죠. 일단 번데기가 들어간 녀석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건포도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번데기는 의외로 단맛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우유를 그냥 부르는 맛입니다. 뭐 사실 번데기가 부르는 게 아니고 뭐 시나몬 설탕이 부르는 거겠죠. 우유 한 잔을 곁들였더니 이건 뭐 우와, 시나몬이랑 흑설탕 향이 그냥 입안에 쫙 펴지면서 그냥 행복을 부르는 달콤하게 그냥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뭐 메인은 시나몬 설탕이었지만 뭐 번데기가 달콤함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 뭐 아무튼 번데기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은 뭐 맛의 차이가 확실히 있긴 하지만 뭐 우열을 논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뭐 솔직히 뭐 굳이 번데기를 넣어서 뭐 에그월 파이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뭐 몰래카메라용이나 뭐 만우절 이벤트에 쓰기에는 뭐 괜찮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이야 뭐 어차피 보장이 되고 뭐 정말 맛있어요.
자, 튀김 번데기는 뭐 건포도라고 우겨도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재미삼아 만들어 드셔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맛도 정말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파이를 만들겠습니다. 빵의 테두리는 다 잘라주시고요.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잘게 잘라두겠습니다. 테두리를 제거한 식빵은 뭐 홍두깨나 밀대로 납작하게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애플 필링을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속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과는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편으로 썰어 만들어도 좋습니다. 사과를 버터와 함께 볶다가 흑설탕과 계피를 넣어줍니다. 흑설탕이랑 계피가 사과랑 잘 섞였으면 사과의 수분을 빼기 위해서 팬의 뚜껑을 일단 덮어서 쪄줍니다. 대략 한 5분 정도 쪄주시면 되고요. 자, 애플 필링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납작해진 빵에 넣어서 빵 테두리에 계란물 묻혀서 빵을 접어 붙입니다. 포크로 다시 단단하게 접착도 시키고 모양도 내주고요. 재주 있으신 분들은 윗면에 칼집으로 예쁘게 여러가지 모양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번데기를 듬뿍 넣어서 같은 과정으로 애플파이를 만듭니다. 자, 윗면에 계란물도 묻히고요. 자, 에어프라이기로 200도에서 10분 동안 굽겠습니다. 완성! 안에 사과 대신에 그냥 흑설탕 시나몬이랑 견과류 넣고 굽거나 팬에 눌러서 구우면 뭐 맛있는 호떡이 됩니다. 언제나 시나몬 설탕은 실패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까 잘라두었던 그 빵 테두리 조각은 팬에 구워주세요. 에어프라이나 오븐에 구워도 좋습니다. 겉이 바삭해질 때까지 구워주시고요. 열을 식혀줍니다. 자, 설탕과 물을 팬에 넣고 약불에 녹여줍니다. 설탕이 갈색으로 변하자마자 버터 한 조각을 넣어줍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설탕 녹은 다음 바로 넣습니다. 맛은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뭐 캐러멜 색은 전혀 없죠. 버터가 다 녹으면 우유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소스가 완성이 됐으면 바삭해진 빵 조각들을 완성된 소스에 넣고 섞어줍니다. 골고루 캐러멜 소스가 입혀졌으면 이렇게 펴서 열을 식혀주고요. 행복을 주는 달콤 바삭한 캐러멜 러스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얘는 근데 녹화 버튼도 안 누르고 뭐 하는 걸까요? 이번엔 멕시코풍으로 조리해 보겠습니다. 또띠아를 활용해서 브리또랑 퀘사디아를 만들겠습니다. 양파, 파를 다져서 준비해둡니다. 토마토도 반은 잘게 다져서 살사 소스용으로 준비하고요. 반은 편을 썰어서 브리또랑 퀘사디아 속재료로 준비했습니다. 다져진 양파랑 토마토에 할라피뇨도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도 다져 넣어서 매콤함을 더했습니다. 후추, 소금으로 간하시고요. 레몬즙 한 스푼 넣어서 상큼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시면 살사 소스가 간단하게 완성. 자, 이번엔 팬에 올리브유 두르고요. 다진 파와 마늘 넣고 파기름을 내고요. 다진 양파도 넣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무렵에 다진 소고기 200g을 투하했습니다. 고기는 뭐 미리 밑간을 하고 넣으셔도 괜찮지만 시간도 촉박하고 뭐 다진 고기라 뭐 잡내도 쉽게 나가기 때문에 바로 조리했습니다. 요리주 넣어주시고요. 후추, 소금, 강황가루, 고춧가루 넣고 볶아줍니다. 레몬즙도 넣고 마지막에 토마토 소스 넣고요. 토마토 소스가 다 녹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 소고기 볶음 자체만으로도 정말 훌륭하게 만납니다. 진짜. 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또띠아 한 10장은 싸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서 그냥 또띠아에서 싸서 먹고 싶어서 그냥 위에서 그냥 안달이 납니다. 그냥. 자, 또띠아를 펴서 볶아둔 고기를 올리고요. 그 위에 다시 번데기를 듬뿍 얹습니다. 그 위에 체다 치즈 모짜렐라 듬뿍 올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번데기가 치즈 범벅이 돼서 뭐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치즈를 넣으면 퀘사디아랑 맛이 별로 구분이 없겠네요. 브리또엔 치즈를 넣지 말 걸 그랬나? 아무튼 토마토, 피클, 할라피뇨, 양상추를 넣고 네모지게 말아줍니다. 이건 뭐 도저히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네요. 다시 팬 위에서 살짝 구워 치즈를 녹이고 형태를 고정시켜주면 든든하고 푸짐한 브리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번데기가 듬뿍 들어갔는데도 별로 티가 나진 않네요. 그렇죠? 따뜻할 때 바로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기다리고 있을 그녀들을 위해서 위장을 달래고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참아봅니다. 살짝 아쉽기는 했지만 나중에 식어서 먹었을 때도 너무너무나 맛있었습니다. 물론 촉촉한 소고기 볶음 때문에 뭐 의식하지 않고서야 뭐 번데기의 존재는 뭐 딱히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맛은 확실히 달라요. 다만 또 하나 확인한 것은 이 번데기도 커리향이나 이 토마토 소스에 잘 어울려진다는 겁니다. 꽤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퀘사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브리또랑 모양만 먹었지만 별 차이성이 없네요. 시간이 좀 있었다면 속재료를 뭐 치킨이나 새우로 변경했을 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소고기 볶음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또띠아를 활용한 멕시코 음식에는 크게 타코, 브리또, 퀘사디아, 엔칠라다, 화이타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타코는 또띠아를 반으로 접어서 그 안에다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채소, 치즈 뭐 이런 거 살사 소스 이게 넣어서 먹는 거죠. 막 먹을 때는 막 질질 흐르고 손에 입에 먹은 티 팍팍 많이 납니다. 예쁘게 먹기가 꽤나 힘든 요리죠. 뭐 브리또는 또띠아에 밥, 콩, 치즈, 뭐 상추, 아보카도, 고기 등 이렇게 이런 거 얹어가지고 원통 모양으로 말아서 다시 구운 다음에 소스 발라 먹는 거고요. 먹기도 편하고 이거 하나 먹으면 뭐 밥 한 그릇 먹은 것처럼 든든하죠. 퀘사디아는 속재료 구성 뭐 타코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코랑은 다르게 뭐 안에다 치즈를 듬뿍 넣고 구워주기 때문에 여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자, 엔칠라다는 옥수수 또띠아에 속을 넣고서 돌돌 마른 다음에 이제 매운 고추 소스 뿌려서 먹는 음식이고요. 화이타는 뭐 구운 쇠고기, 닭고기 등은 이제 야채랑 같이 또띠아에서 직접 싸먹는 요리고요. 뭐 멕시코식 뭐 보쌈 요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또띠아만 있으면 뭐 애들 간식, 브런치, 뭐 술안주 이런 거 뭐 집에서도 꽤나 근사하고 간단하게 그냥 여러 가지 멕시코 요리를 즐길 수 있으니까 당장 마트로 가셔서 또띠아 잔뜩 사놓으세요.
번데기랑 준비하던 속재료 넣고요. 모짜렐라 듬뿍 넣고 또띠아를 반으로 접어서 굽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가운데다 살사 소스를 뿌릴 뻔했네요. 배달 나가야 되는 건데. 맛은 속재료가 비슷해서 브리또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먹기가 좀 더 우아하고 수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떡볶이 가보겠습니다. 이건 한국 여자라면 싫어할 사람 없죠.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중국의 어향 소스를 활용해서 어향 떡볶이로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반칙이죠. 어향 소스로 볶으면 나뭇가지를 볶아도 맛있습니다. 정말 중국인들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고의 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보통은 가지나 돼지고기 등을 많이 볶아 먹는데 이번에 만든 떡볶이는 정말 이거 직접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그냥 맛이 그냥 정말 죽여줬습니다. 자, 어향 소스는 물고기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써서 풀이하자면 생선향 소스라고 해석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물고기 향은 전혀 없죠. 이 소스는 매운맛으로 유명한 사천지방에서 전해진 건데요. 원래 이 사천 지역에서 생선 요리할 때 쓰던 소스가 다른 요리에도 쓰이면서 이게 어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이 중국의 사천지방은 바다가 없어서 먹을 수 있는 생선은 민물고기밖에 없죠. 근데 이 민물고기의 비린내가 워낙 강해서 이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그냥 시고 짜고 달고 맵고 짠 모든 맛을 총동원한 이 양념 어벤져스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향 소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 사천지방의 한 상인의 아내가 전날 생선 요리할 때 쓰고 남은 양념으로 돼지고기를 볶아서 남편 저녁상에 올렸는데 그 맛이 아주 그냥 일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이 썼던 양념이 널리 전파됐고 그 이름이 이제 생선 비린내를 잡을 때 쓰던 소스라는 뜻을 담아서 어향 소스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우선 떡볶이에 떡을 삶아서 덜어내 주시고요. 이어서 팬에 기름 두르고 파, 마늘, 생강, 삼형제로 기름 내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만능소스 1스푼 그리고 고추기름 2스푼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반장 1스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식초, 천추라고 하는 중국 흑초 넣으시면 더 좋고요. 없으면 일반 식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 볶아주시면 최고의 어향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 후추 넣어주시고요. 떡볶이 다시 재투입하고 그래도 명색이 떡볶이인데 고춧가루 빠지면 좀 섭섭하죠. 마지막으로 번데기 다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번데기가 너무 잘 보여서 안 먹을 것 같은데 떡볶이는 맨 마지막에 넣어야겠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볶아주면 여러분은 여태 맛보지 못했던 환상의 어향 번데기 떡볶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디 맛 한번 볼까요? 보나마나 맛있겠죠? 와, 근데 생각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번데기 맛도 어향 소스랑 잘 어우러져서 잘 살아났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떡볶이만 볶아 드셔도 괜찮고요. 번데기만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어향 소스에는 무엇을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가지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비주얼로만 봐서는 하나하나 다 맛있어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다 맛있었고요. 자, 음식 시키기 전에 얼른 배달 다녀야겠습니다. 급하다 급해. 그럼 이 세 여인이 과연 번데기를 먹을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우와, 뭐가 딱 나오네. 장난 아니다. 대단하죠. 와.